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 그래서 더 간절한 게 쉼입니다. 이번 주말 뉴스는 휴가를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재밌습니다. 도심 속 나만의 바캉스 장소부터 휴가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폐업 100만 시대를 버텨내는 자영업자의 고군분투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BTV 주말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이번 여름 휴가는 또 어디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나가기는 번거롭고 이색적인 느낌은 내고 싶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색다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들을 강현준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골목, 공항을 연상케 하는 비행편 간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따라 들어가면 입구부터 탑승 절차를 밟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내석은 물론 비행기 창문, 짐 보관함과 기내 화장실까지 실제 비행기 탔던 경험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대로 구현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멀리 나가기 싫어도 서울 중심에 오면 분위기, 느낌,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자주 오게 되었어요. 비행기 연착됐을 때 공항 어딘가에서 대기했던 순간, 휴가를 떠나는 순간의 공간 경험이 펼쳐지는 겁니다. 또 다른 서울 골목으로 떠나볼까요? 유럽 감성의 빈티지한 외경, 우체국을 본뜬 공간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고풍스러운 흔적이 묻은 우편함, 쌓여있는 편지들 속에 비밀의 문이 있는데요. 벽을 열고 들어갑니다. 편지를 붙이듯 우표가 찍힌 주문서를 건네고 받은 열쇠로 우편함을 열고서야 음료와 만납니다. 루프탑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서울 도심 속 남산 파노라마 뷰도 덤입니다.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여기 빈티지 스타일 때문에 유럽 여행 온 것 같고 그냥 여기 도시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도시랑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많고 약간 힙한 도시들이라서 휴가라고 멀리 나가긴 귀찮은데 도심 풍경은 질리고 자연의 생기도 맛보면서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절실할 때가 있는데요. 푸릇한 이끼로 뒤덮여 테라리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이색적입니다. 실제 자라는 생이끼로 꾸며진 벽면, 그곳을 타고 졸졸 흐르는 물방울까지 자연의 신비감이 더해집니다. 분무기로 물도 주며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의 생기를 온전히 느끼는 겁니다. 휴가의 그 계획들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항상 다 같은 휴가 이용하면서 그 복잡한 휴가하면 어디 가는 복잡한 곳보다는 이렇게 이색적인 또 특별한 곳에 와갖고 충분히 누릴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들고 또 휴가를 어딜 정할까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냥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심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이색 휴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소확행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앞서 영상 보고 오니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도 만나고 도심 속 이색 공간 여행도 잘하고 온 기분인데요. 휴가, 여행의 시기와 방법은 다양하죠. 올여름 직장인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서주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보통 성수기는 7월 중순부터 짧게는 8월 중순, 길게는 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직장인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대한상봉회의소에서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여름 휴가를 가겠다, 안 가겠다의 비율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6%, 반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8.4%를 보였습니다. 10명 중 8명은 갈 생각이 있고 2명 정도는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비율은 휴가지를 선택한 비율과도 비슷합니다. 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물어봤는데요. 83.5%는 국내를, 16.5%는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든 해외든 여름 휴가지로 어느 지역을 가장 선호했을까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여행지는 속초와 강릉 등이 속해 있는 강원권으로 나타났습니다. 34.9%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은 경상권이 27.9%, 제주도가 22.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도 궁금한데요. 해외여행지는 한동안 엔저 현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이 여전히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은 동남아가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들을 고르는 편인 것 같은데요. 휴가 일정에 답한 내용을 보면 올해 여름 휴가 트렌드, 아무래도 미니 휴가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1위는 2박 3일, 2위는 3박 4일, 3위는 1박 2일인데요. 이 기간이 길수록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가를 갈지 말지,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또 얼마나 갈지 등을 알아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휴가비입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동안 쓰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올해 직장인들은 휴가비 얼마나 쓸 생각일까요? 설문을 해보니 1인당 평균 53만 5천 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48만 9천 원으로 조사됐는데 9.4%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각 시도 지역별 차이도 있지만 눈에 띄는 건 연령별 차이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쓰겠다고 답한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30대입니다. 66만 6천 원, 가장 높았는데요. 그 뒤는 20대가 평균보다 조금 아래인 52만 7천 원, 40대는 49만 4천 원, 50대는 44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는 1인 가구 비율이 많고 40대, 50대는 3인 이상의 가족 단위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올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통계를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은 올 여름 휴가는 먹고 쉬는 경험을 통한 저활동, 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고 말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인 평균 휴가비로 54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만약 직장인 약 2천만 명 중에 절반만 휴가를 간다 해도 약 1조 원 이상의 소비가 단기간에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말로만 들어도 기분 좋은 여름 휴가. 올여름은 유독 날씨가 고약하기도 했는데 남은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도 휴가객들을 맞는 사람도 모두가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주원이었습니다. 네, 기분 좋은 휴가, 준비 단계부터 설레기 마련인데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입국하려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행 전자 여행 허가인 ESTA를 검색해 상단에 뜬 사이트에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21달러인 수수료 대신 결제된 금액은 무려 195달러. 알고 보니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8건.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대행 업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32건, 심지어 결제를 하고도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6건이나 됐습니다. 미국 ESTA 신청의 경우 원래 수수료는 21달러, 원화 환산가로 약 2만 8천 원이지만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의 경우 공식 사이트 가격은 7달러지만 약 18배에 달하는 95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행 사이트들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합니다. ESTA, 비자,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로고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원화로 약 7,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이트 주소에 GOV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할 때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행 사이트에 결제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즐겼다면 하루 정도는 휴식으로 충전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여름철 지친 체력을 보충해주는 건강 디저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쟁반에 찻상을 준비하는 장금이. 평범한 한의원 같은데 실상은 쌍화차 전문 카페입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장금이들은 긴 시간 우려낸 쌍화차와 곁들임을 준비합니다. 제주 오메기떡과 수삼, 쌍화탕에 절인 무화과와 약밥, 은행과 푸른 등 예쁘게 플레팅한 다과는 전통식 디저트입니다. 한약재를 우려낸 쌍화차와 조청을 곁들인 다과는 기력 회복의 안성 맞춤. 오랜만에 만끽하는 휴가 중 하루는 건강까지 챙기는 날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다 생각하니까 이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대접받는 느낌, 그리고 쌍화차가 그냥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쌍화차보다 뭔가 더 맛있어요. 쌉싸름하니 맛있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올여름 잘 지낼 것 같아요. 열치열 이게 더 건강에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아하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은 이게 추천 많이 하는데 야들벌들은 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색 이벤트도 눈길을 끕니다. 개개인의 MBTI 성향에 맞는 한방차와 전문 한의사의 진맥을 통해 소음인과 태음인에 맞춘 한약재도 쌍화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은 즉석에서 쌍화차를 끓여 마시는 리필이 서비스입니다. 여름철 별미인 빙수 또한 쌍화차로 제조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건강 빙수로 꼽힙니다. 그 쌍화가 따뜻한 성분이 있어서 전혀 배가 안 아프고요. 머리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걸 먹어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찬 걸 먹었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고 쌍화차를 가지고 카푸치노도 만들고 스무디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고 젊은 분들이 아주 취향에 잘 맞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밥보다 단맛이 더 땡기는 여름 휴가. 하루쯤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건강 회복을 위해 전통 건강 디저트로 여유 있는 휴가 즐겨보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휴가지를 찾게 되면 강한 자외선으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응급처치 요령과 피부 타입별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여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는 자외선이 강해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할 때는 자외선에 피부 노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은 자외선이 피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보호 능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냉찜질, 그거 말고는 이미 이제 피부 자체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서 피부는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항염 성분이 있는 보습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1시간 후부터 증상이 발생되며 4시간 전으로 붉어지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 우선 몸을 그늘로 피하고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20분간 진정시킵니다. 얼음으로 직접 문지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최소 물 7잔 이상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물집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벗겨지면 손을 대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간혹 보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 소주를 뿌린다든지 알코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경우들은
화상 입은 부위에 직접적으로 뿌렸을 때 자극감도 더 심하고 그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슨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시겠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성 피부의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 평소보다 보습 제품 양을 2배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 역시 수분 공급이 중요하며 피지 등 각종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안이 중요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알로에나 판테놀 등 항염,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피부 회복에 효과가 높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휴가철 지방에 놀러 가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로 찾는 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식당이나 건물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전국 폐업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에서 열심히 도전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영업 비밀, 생존 방법을 만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새 길을 걷다 보면 폐업, 임대 문의가 붙은 곳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해 있는 마곡 일대. 이곳 역시 경기 상황을 반영한 듯 문을 닫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의 폐업 신고자 수는 지난해 100만 8,282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19만 6,200명.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들에겐 가혹한 시기인데요. 폐업이 아닌 생존을 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용 사장. 팍팍해진 경기 상황 속 손님들 발길도 예전만 못함을 체감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지역 축제와 벼룩시장을 찾아 장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에 낙지 인형 탈을 쓰고 외국인에게 낙지 맛을 선보이는 것도 홍보의 일환.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닌 직접 찾아 나서는 나름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서 손님을 아마 자영업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가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서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의 짬을 내 식당 밖으로 나선 최성용 사장. 어깨에 작게 만든 현수막을 메고 1인 홍보에 나섭니다. 편안한 운동화와 친근한 미소, 주민들에게 나눠줄 가게 명함도 챙겼습니다. 여기 이거 메고 홍보하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2달 됐습니다. 2달? 예. 힘들진 않으세요? 뭐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주민분들 만나서 홍보하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예, 여름에도 보양식은 낚시가 좋으니까요.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쌍암동의 낚시집입니다. 지금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낚시집 많이 아시겠지만 더 많이 좀 알려서 손님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낚시 드시고 좀 기운 차려서 어려운 시기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수건 제작업체를 30년 동안 운영해온 오인만 대표. 지난해 1월 성동구에 있던 사무실을 동대문구로 이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 상승하는 임대료에 공장과 사무실 이전이라는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오인만 대표는 앞으로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가격, 시간, 신용을 경쟁력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료를 낼 바에는 그냥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사옥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이사를 한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은 장사가 계속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 시간,
그 신용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OEM 생산을 해서 210도까지 가열된 대형 기계 안에 원두를 넣고 볶아진 정도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커피 로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 6년 전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커피콩 원재료 값이 3배 이상 오르는 등 자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홍보와 판로 개척 등 남들보다 더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만의 영업 비밀이고 회사 운영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 저희한테 구매하셨던 고객들, 고객 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로스팅 하는 곳을 오픈을 한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들 다들 찾아오세요. 오셔서 그냥 뭐 어디서 얘기 듣고 왔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디서 보고 왔다 해가지고 찾아오셔서 소량씩 구매를 하고 계세요. 최근엔 무인 꽃집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얻어 기획부터 시공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겁니다. 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업이고 그리고 꽃집이라는 이미지도 좋고 해서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잘 되는 업체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해서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을 냅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에서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잘 쉬는 일은 결국 잘 사는 일과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작지만 단단하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BTV 주말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